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게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 1.62% 강한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27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장중 흐름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점프업 출발하면서 2719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큰 폭으로 반납하는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최고점은 2723포인트였습니다. 이 고점 부근에서 등락 움직임 반복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2720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은 16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매도폭을 점점 줄여 나가더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전환한 모습이고요. 화학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매도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중형주와 소형주 쪽에서는 조금씩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시면 기계업종이 3.52%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받으면서 기계업종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정밀업종도 3.31%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약세를 보였던 진단키트주들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탄력적이게 움직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도 3%대, 비금속 광물과 화학업종은 2%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만이 하락폭 나타내고 있는데요.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철강 금속 업종부터 음식료품 업종은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지수 흐름 좋은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3% 넘는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4% 오르고 있고요. 8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폭 키워나가는 중이고요. 10시 후반부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현재 구간 고점 부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제일 고가입니다. 871포인트 선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저가 매수세 유지하는 반면에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1,871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개임과 의약품 쪽에서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고루고루 사들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 그리고 고루고루 저가 매도세까지 이렇게 나타내면서 관망적인 태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적극적인 차익 실현 움직임 보여주면서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 이런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5% 넘게 급등했고요. 리비안과 루시드모터스도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러한 영향력이 국내 시장에까지 닿은 모습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2.49% 오르면서 주가는 20만 5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셀업체들, 대형주들까지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프로 보겠습니다. 오늘 A프로는 개별 호재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197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지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울티움셀 LLC와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체결액은 2020년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40.18%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29.89%로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18,250원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온 이 정부가 오히려 5년 동안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량뿐만 아니라 한국의 총 발전량에서 원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나타났는데요. 석탄 발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빈자리를 LNG 가스가 채웠는데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전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에너토크가 27%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진파워 보겠습니다. 오늘 일진파워 역시 주가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55% 오르고 있습니다. 15,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최고치에 비해서 80%가량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미국에서도 항공주를 비롯해서 여행주, 레저주, 그리고 이런 호텔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국내에까지 다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호텔 신라가 대표적으로 2.43%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도 보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주가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2.7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개임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대체적으로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던 NC소프트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에 오늘 NC소프트 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3% 넘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49만 3천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리니지 W의 매출은 견조했지만 리니지 M의 매출액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개별 특징주입니다. 녹십자의 주가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19 백신 계약 부재가 지속된 한편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4,0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적자도 14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백신 수요 감소가 전망되면서 백신 사업부 가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녹십자의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IVIG 10%에 대한 FDA 승인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는 25일 승인을 받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11% 넘게 오르는 중이고요. 주가는 19만 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시 구간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긴장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국내까지 도달한 모습인데 우선은 이 2차 전지주부터 보고 싶어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좋았는데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았었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55만 원 위로 터치하고서 그리고 사실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지 않을 때 LG 화학이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을 때 LG 화학이 좀 나쁘고 이렇게 롱숏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하고 있고 LG 화학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상승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이 명과 암이 최근 트렌드의 이런 명과 암이 명확하죠. 이 좋은 점은 2차 전지라는 사업 자체가 좋다는 점, 그런데 부담스러운 점은 최근 트렌드가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 실적이 확실히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실적 전망치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전망치는 상승하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진한 게 있었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 테슬라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죠. 좀 조정받는 모습에 도리어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같은 경우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좋았는데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엄청 좋았죠. 특히 이 엔비디아가 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강력한 성장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최근에 미국 증시와 이런 연동되는 부분들, 미국 증시에서 좋았던 섹터는 국내 증시에서 좋고 미국 증시에서 좋지 않았던 섹터는 국내 증시에서도 좋지 않고 이런 연관 정도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그런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치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M&A 관련된 호재들도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좋게 반영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죠. 이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주 대장주 역할을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좀 더 잘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중심으로 된 강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하이닉스의 4%대의 그런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되돌린다. 단기간 내에 되돌리는 부분이 나오면 사실 그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거든요. 주가가 올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나왔던 물량들을 되돌린다. 이거는 순수하게 좀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디램 가격 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다. 상반기에 반도체주들 실적이 좋은 부분은 좀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좀 수급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쉽진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엄청 많이 오르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루 만에 되돌렸다는 점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계속 이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주랑 반도체주도 봤는데 이것들 말고도 오늘 리오프닝주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여행주, 숙박, 카지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다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리오프닝도 오늘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한 종목, 반도체 관련한 종목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메리어트가 실적이 좋게 나왔죠. 메리어트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호텔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우리나라도 9만 명 넘었지만 코로나를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리오프닝 이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던 업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는 저가항공과 여행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특히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 좋은 실적 며칠 전에 나왔었고 아시아나항공도 전일 물류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형 항공사보다도 국내에서는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저가항공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도 암흑기였습니다. 저가항공은. 근데 이 해외 여행이 살아난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해외 여행에 포커스를 뒀다. 그랬을 때 턴어라운드에 대한 속도를 봤을 때는 여행주라든지 이런 저가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미국에서는 이 확진자가 80%가량 감소했다는 좀 좋은 소식을 전해왔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리오프닝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리오프닝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사실은 다른 나라의 트렌드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급증하면 우리나라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급증하고요. 또 급증했다가 확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따라가는 확진자 수의 이런 이 추세에 좀 늦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 많이 줄었지만 수십만 명씩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들 나왔다가 워낙 확진자 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한 10만 명 정도까지 갔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미국이나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무역적인 면이나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뒤처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개방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 패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영업 제한 시간 자체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에 당장 집중하기보다는, 그리고 확진자 수가 9만 명 나왔어도 우리나라 증시 지금 반응을 아예 하질 않고 있거든요. 확진자 수 많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확진자 수보다는 바뀔 사회의 환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의 흐름까지 좀 파악을 해서 주가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기대감은 앞으로 조금씩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리스크가 원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였고, 두 번째는 인플레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우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계속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건 맞는데요. 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르고 싶을 때는 오르려는 핑계가 필요하고요. 떨어지고 싶을 때는 떨어지는 핑계가 필요합니다. 국내 증시로 따졌을 때는 2,700 아래로 갔을 땐 이제는 오르고 싶죠. 오르고 싶은데 마침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완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고 미국 증시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올랐는데, 저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력 충돌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긴장감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국내 지수로 따졌을 때 2,750에서 2,800 정도 갔을 때는 다시 조금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우려감을 너무 걱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추세적인 급등과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 사태가 조금 길게 지속되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고 국내 지수에 2,600을 붕괴시킨다, 아니면 2,900 위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내기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무력 충돌이 있지 않아도 비폭력적인 규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은 충분히 포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시장이 충분히 이제는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 여파가 우리 시장에까지 건너오는 모습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외신 같은 거 살펴보면 미국에서 S&P 500 지수를 향한 전망치의 이런 폭이 조금 상당하게 좀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변동폭을 갖게 될까요? 네, 환율과 지수 모두 좀 얇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잡으면 1,190원에서 1,210원 정도가 되겠고요. 좀 짧게 잡으면 1,195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좀 굉장히 얇게 잡으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에 대한 급변동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장 막판에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뭐 순간적으로 종가만 1190원 초반대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인위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인위적인 개입이 나타났었는데 다음날 바로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모습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뭐 굉장히 얇은 한 10원 정도의 폭을 가진 얇은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수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붕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650 정도에서 한 2800 정도 사이에 이런 얇은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이란 걸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안에서 순환매되는 섹터를 좀 빠르게 3일 이상 보유하면 사실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이 섹터별 순환매를 좀 따라가시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 단기적으로 이런 순환매가 도는 섹터들 잘 공략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어제 많이 밀렸던 곳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3월에 FOMC 회의에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도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충분히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의 돌직구 시간이었습니다.